남자들이야말로 이제 그 말 토끼를 잡아야지. 그 좋은 것은 왜 주죠? 진짜 안 좋은 거는 내가 하고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회사에서 내가 승진을 하고 싶으시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회사가 어딜 가고 싶어 하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나는 내 일만 잘하면 돼 라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근데 지속적으로 회사가 가야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고 원하는 인재들이 어떤 인재상인지를 정확히 상담 또는 공부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예를 들어 나는 지금 과장인데 부장으로 승진을 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부장의 역할이 뭔지 내 부서 부장한테 코칭을 받거나 직속 상사한테 받는 것이 어려우면 다른 부서의 부장 역할은 어떤 건지 다른 부서의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코칭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장님 저도 부장으로 승진하고 싶은데 부장님 생각하기에 지금 내 상황에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더 잘해야 됩니까? 어떤 것이 있을 때 이 부장의 능력으로서 인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실력을 쌓아가면서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 일만 열심히 막 한다고 막 그 사람이 회사의 인재상이냐? 사실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 일도 잘하고 회사의 충성심도 좀 있고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 때 회사에는 계속 그 사람을 밀어주고 싶거든요. 옆에 두고 싶고. 성공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그 스킬 중에 하나가 대화법이 다르다고 생각해.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리더로서 그 분야에서 올라가지. 예를 들어 기계를 잘 다루는 엔지니어야. 엔지니어를 진짜 잘 하는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으면 엔지니어만 계속 하는데 그 엔지니어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으면 엔지니어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게 돼. 제가 생각했을 때 언변이 좋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들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아놓는 작업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일도 굉장히 솔선수범해서 잘하고, 그리고 비전을 먼저 생각하고 가야 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사람을 모으는 거지.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거 같아요. 그런데 학벌 때문에 승진을 안 시켜주기도 하지 않나요? 나는 승진에서 탈락돼.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라인을 잘 타야 된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대기업마다 이제 성질이 좀 다르다는 것은 그 기업마다 분위기는 있더라고요. 파리에서 전시 대행을 했었을 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하고 일을 해봤는데,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인가 그런 것들을 좀 알아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국내에서만 일을 하다가 해외 진출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 근데 그게 예를 들어 일본이야. 그러면 내가 일본말을 좀 공부해두고 일본 문화에 대해서도 좀 공부해두고 평상시에 휴가 갈 때도 일본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일본을 좀 잘 알면 당연히 우리 회사에서 일본을 좀 더 잘하는, 일본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등용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 회사에서 뭐 필요하다는 그런 스킬이 어떤 건지 알아내서 그런 것들, 만약에 커뮤니케이션을 좀 잘하고 사람들을 앞에서 잘 끌어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그런 연습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이제 진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있는데 토스마스터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 스피치를 하고 그런 모임 같은 데인데, 물론 약간 헤비는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스피치도 돌아가면서 하고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을 계속해요.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그런 거라든가 뭐 다양한 스킬을 내 일 말고도 이제 그 승진했을 때 필요한 스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사가 되면 될수록 회계나 그런 공부를 꼭 해야 돼요. 위로 가면 갈수록 회사의 자금이 어떻게 흐르는지 회계 장부를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스킬들이 계속, 특별한 스킬들이 필요한 것들이 많거든요. 과장일 때는 필요 없었지만 부장일 때 필요하고, 부장일 때 필요 없었지만 이사 때 필요한 그런 스킬들을 미리미리 알아내서 공부해두면 너무 좋죠. 사회생활은 잘하지만 나의 배우자나 연인에게 잘해주는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누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이거는 이제 사실 그 감정은 상대방의 몫이지만 나의 몫을 그냥 내가 잘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남편을 위해서만 시간 쓰겠다라고 저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늘 뭘 하면 좋아할까? 남편은 오늘 피곤할까? 그럼 마사지를 좀 해줄까? 머리 마사지, 이게 목 마사지, 간단한 손 마사지 정도는 제가 배워가지고 이렇게
만져주고 마사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든 내가 내 남편을 위한 시간의 양을 전 정해놨습니다. 어쩔 때는 내 남편이 이제 좀 바쁘고 막 이러면 저는 손잡고 책을 읽거나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의 양을 스킨십 하는 시간 뭐 이거를 우리 딸한테 하는 것 말고 우리 둘이 하는 거를 제가 꼭 하려고 합니다. 물론 되도록이면 남편이 좋아할 만한 것을 제가 하는 거죠. 남편이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내가 시간을 써서 생각을 하고 시간을 써서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쁘다 안 기쁘다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왜 안 기뻐하지?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할 도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남녀 관계에서 저는 좀 여성스럽고 상대방은 남성스럽습니다. 그래서 남자로서 대우를 잘 못 받는 느낌이 드는데 저 같은 사람에게 해줄 조언 있으신가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그래요. 어떤 거냐면 회사 일을 제가 좀 더 많이 하고 집안일을 남편이 좀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애기 보는 거부터 시작해서 접시 하나하나 집안 가구 하나하나 진짜 100% 다 저희 남편이 자기야 나 이 그릇 세트 사도 돼 사진 찍어서 보내오면 제가 몇 개 중에 하나 고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랑 우리 남편이랑 너무 똑같은데요. 저는 진짜 서로 어떤 성향은 이제 안 바뀌거든요. 저도 남편이 회사 일하고 제가 좀 애기 좀 보고 싶은데 남편이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애기를 봐야 된다면 자기가 하겠대. 나는 내가 하겠다 그러고.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성향적으로 제가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제가 일을 하고 남편이 이제 아이를 더 많이 보는데 이 성향은 좋은 게 나쁜 것이 없고 성향 그냥 성향입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할 만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조금 더 여성스럽고 이렇게 우리 남편처럼 조금 더 관리하고 애기 보고 막 집안 가꾸고 이런 게 더 좋으시다면 그런 것들을 하셔도 좋고요. 와이프가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데 왜 남편은 소극적으로 승진하려고 하지 않고 왜 가정을 돌보려고 하지? 이렇게 만약에 부인이 생각한다고 하면 부인이 이제 남편의 성향을 좀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성향 같은 것들을 좀 보고 했었으면 좋았는데 사실 좀 잘못 만나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부인한테 이제 그 성향을 인정받으려고 싸우지 않고 지속적으로 부인한테 내 성향이 나는 이런 거 할 때가 더 좋다라는 것들을 잘 알려줘야 되죠. 그래서 부인이 내 남편은 이런 성향이구나 하고 그럼 그걸로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부부간의 그 성향 테스트들을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게 뭐죠? 그 무슨 테스트죠? MBTI요. MBTI 테스트도 있지만 그거보다 뭐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성향 테스트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저희도 하는데 더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이 뭐 건축 성향인지 기업인 성향인지 아니면 뭐 가정적인 성향인지 이런 성향 테스트를 하는데 부부가 같이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함께 테스트하면서 서로의 성향을 알아내고 그런 작업을 해보다 보면 서로 알아가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에게 잘해주면 아내가 서운해하고 아내에게 잘해주면 부모님이 서운해하고 아내와 부모님 둘 다 만족시킬 수는 없을까요? 없습니다. 둘 다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내랑 결혼은 내가 선택한 거고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한테 아무리 노력을 했었어도 내가 부모한테 할 도리를 하지만 결혼하면서 내 가족은 내 부모가 아니라 내 남편, 내 부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가족은. 그들에게 내가 할 도리를 하지만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는 100% 전체 남편을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희 엄마가 내가 남편한테 굉장히 잘해주면서 날 섭섭하게 생각한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엄마가 내가 내 남편을 잘해주는데 섭섭해 합니까?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내 가족은 내 부인이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부모한테는 내가 할 수 있는 할도리를 최대한 잘 하셔야죠. 인간이니까. 우리가 동물이 아니니까 당연히요. 부모한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아주는 게 맞는데 이게 내리사랑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받은 건 부모한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한테 받은 걸 내 자식한테 내 의무를 다하는 거가 내 부인을 잘 챙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꼭 어떤 부모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배은망덕하게 부인을 만나가지고 부모의 사랑을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런 부모는 당분간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엄마도 아빠도 두 분이 부부가 돼서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살잖아요. 자기도 할머니 할아버지 뭐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하고 뭐 얼마나 친하게 지내십니까? 본인들 둘은 꿍꿍 묻혀서 그렇게 꿍꿍 잘하는데 내 부인하고 내가 꿍꿍 묻힌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유럽에서는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걸로 고민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100% 부부가 이제 우선인 거죠. 반대로 아내가 부모님을 더 신경 쓰고 챙겨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막 결혼해가지고 이게 이제 헷갈려 하시는 3040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걔가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도 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우선순위였는데 갑자기 결혼하면서 이 우선순위를 남편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것을 헷갈려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분명히 트레이닝이 돼야 됩니다. 나는 이미 부모한테 분리돼서 내 남편, 내 가족을 이루고 사니까 내 가족은 내 남편이고 우선순위를 남편으로 둬야 된다는 것을 교육을 시켜줘야죠, 누군가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결혼하면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부모가 가족이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꼭 선택을 해야 된다면, 내가 꼭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분명히 내 자식, 내 부인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 왜냐하면 트레이닝이 잘 안 되신 경우죠. 이게 이렇게 결혼이라는 무엇인지를 좀 잘 몰랐던 경우죠. 알았다 하더라도 정떼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 저도 제 딸한테 부모의 역할이 바뀌어가거든요. 제가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거의 하루에 24시간 내 역할은 아기를 봐주고 돌봐주고 먹여주고 세워주고 시켜주고 이게 이제 일이었는데, 애가 이제 한 10살 정도 되니까 그런 걸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 나쁜 엄마가 됩니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씻을게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12살 13살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이건 이제 더 정을 떼줘야 되거든요. 완전 정을 떼줘야 되는데 아기 때처럼 똑같이 내가 막 방문 앞에 앉아가지고 뭘 하고 있나 뭐 진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잔소리를 계속하면 이제 이건 진짜 나쁜 부모가 되는 거거든요. 좋은 부모고 똑같은 방법을 했는데 어떨 때는 나쁜 부모가 되는데 이게 한 끗 차이 놔줘야 되거든요. 부모한테 분리하는 과정이거든요. 분리되는 과정이 사춘기 과정이고 또 이제 결혼하는 과정이 완전히 이제 분리되는 과정이 이제 결혼하는 그 과정인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리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감사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고민이 드는 이유가 부모님이 결혼하면서 자금을 대주셔서 압박감을 느끼고 눈치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거 있을 수 있겠네요. 한국에서는 이제 경제를 부모님들이 많이 이제 도와주실 수는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돈 문제라면 나중에 이제 벌어서 갚으면 되죠. 근데 그 경제 문제다고 하더라도 일단 내 가족은 부모님한테 내가 할 도리는 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하죠.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근데 분명한 것은 내 가족은 내 부인이고 내 남편이고, 부모한테 내가 이제 배은망덕이 아니죠. 부모한테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모한테 돌봐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돌봐주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것일 수는 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원래 자식들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떠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래 살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좀 살다가 돌아가시거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60세 하면 진짜 오래 살았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팔순잔치하고 그러잖아요. 환갑잔치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만큼 오래 살아. 이제 힘이 많아졌어, 부모들이. 그래서 이제 내 거라는, 그러니까 소유 의식이 있을 수 있지만 부모님들도 자식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켈리의 남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과 가정 두 마리 모두 잡으신 것 같은데, 남자도 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나요? 네, 당연하죠. 왜냐하면 정말 내 인생에서 살 때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직업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건 직업에서 나오니까 직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또 내 인생이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내 자식을 행복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이 중요한 일들을 다 해내야죠. 왜 한 개를 포기해야 돼요? 자녀가 성장해 나가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코칭해주고 또는 도와주고, 이 중요한 역할,
그리고 이제 부인이 이제 행복하게 해주고 남편이 행복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이제 행복을 느끼는 이 중요한 역할은 이거는 위임이 안 돼요. 이 중요한 것들을 위임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을 자녀에게 어떻게 위임을 합니까? 아빠는 아빠 역할대로, 엄마는 엄마 역할대로. 공부는 위임 가능합니다. 공부하게 하는 것은 학교에 위임하고 학원에 위임하고 하지만 이 어린 자녀의 마인드 형성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독립할 수 있도록 그 마인드셋을 해주고 부모의 마인드를 닮아가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위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 역할은 누구한테 임해요? 옆집 아저씨한테 임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 역할을 옆집 아줌마한테 임할 수 없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잡으세요. 한쪽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 양쪽 일을 하면서 벅차면 그 양쪽 일 중에 내가 꼭 하지 않는 거,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위임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집안 청소 같은 거 저는 위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하는 것도 위임합니다. 그러면은 진짜 위임하지 않는 거, 진짜 아이랑 눈 마주쳐주고 아이의 오늘 있었던 얘기를 들어주고 감정적으로 힘들었으면 어떻게 그 감정적으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지, 다음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감정을 잘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들 해주고 진짜 스킨십 만져주고 안아주고 진짜 쓰다듬어주고 이런 것들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이거는 두 마리 토끼는 누구나 다 잡으려는 그 목표를 거기에 두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이상적으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진짜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 그러니까 행복한 부인이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저희 남편이 자주 하는 말이긴 한데, 예. 부인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 저도 그래요. 남편이 행복하면 제가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나의 정말 반쪽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불행하게 하고 남편의 원하는 것들을 귀를 막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나의 그냥 일부인 거야. 나 반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부인이 뭐 아파하거나 뭐 힘들어하거나 이런 땐 이게 그대로 나한테 100% 전달을 옵니다. 언젠가는 와요. 지금 뭐 부인이 저렇게 해도 뭐 어쩔 수 없지, 나랑 상관없어가 안 돼요. 분명히 부인은 언젠가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자기가 불행했다는 것을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남편도 이제 불행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해피 와이프를 만들기 위해서 부인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라는 거는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좋아하는 것들을 해줄 수 있을 것은 해주고 와이프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파리에서 도시락하는 여자 첫 페이지에다 내게 건강한 첫 번째 생과 더불어 기적 같은 두 번째 생을 선물해준 사랑하는 나의 엄마 이명래 여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제가 이 파도녀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웰싱킹 이 책을 쓸 때에는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눈부신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랑하는 나의 동반자 남편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라고 제가 했는데, 정말 내 남편을 만나기 전에 나를 생각하는 나와 내 남편을 만난 이후에 나를 생각하는 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여러분도 여러분 부인한테 진짜 우렁각시가 될 수 있고 평강공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바보 온다를 정말 훌륭한 장군이 되게 그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켈리 같은 찌질한 사람도 이게 당당해지고 해피해졌는데, 우리가 조금만 마음을 읽어주고 보듬어주고 그 있는 그대로가 멋진 당신이 좋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해주고 귀담아 준다면 당신의 부인도 훨씬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도 엄청 행복해질 거예요. 사실 이 해피 와이프, 해피 라이프라는 게 남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여자들도 해피 허즈밴드, 해피 라이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같이 와야 함께 해피 라이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회화에 유명한 행복의 3원칙이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세 번째는요, 미래에 꿈꿀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고 싶다면 이것저것 재고 계산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당신의 배우자를 사랑하십시오.